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석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임진왜란 두 번째 시간, 조선의 반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임진왜란 첫 번째 시간으로 임진왜란이 막 일어났을 때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배와 일본 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 그치?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임진왜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한참 일본에게 침략을 받다가 조선과 명나라가 반격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까지 알아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볼 건 아니고 네. 뭐 육군도 그렇고 수군도 그렇고 또 명나라에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살펴보려고 해. 알겠죠? 네. 자, 일단 먼저 일본이 조총이라는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일본이 진격을 하기 시작해. 막 치고 올라와. 일단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볼게, 아빠가. 네.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부산과 동래 쪽에서 이렇게 왔었던 일본 군이 여기를 치고 올라간다.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양에서도 선조, 임금이었던 선조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신립장군에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 신립장군은 이 위쪽에서 여진족하고의 싸움에 진 적이 없었던 굉장히 싸움을 잘하던 장군이야. 전쟁에 능한 장군으로서 중앙에서 군사를 모아서 신립장군에게 부탁을 하면서 가서 좀 막아달라 그런다. 그래서 신립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밑으로 내려와. 자, 내려와서 만난 곳이 어디냐? 첫 번째, 일본이 진격하자 만난 곳 바로 충주라는 곳이야. 충주에서 이제 신립장군이 탄금대라는 곳을 전투할 곳으로 정해. 이 탄금대라는 곳은 뒤쪽에는 강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평야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앞쪽에가 약간 습지라는 거지.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는 말 타는 기병을 통해서 싸우던 전투에 굉장히 능한 장군이었어. 그래서 조금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일본군은 조총부대가 있고 또한 기병과 조총부대의 전투에 이미 능했었던 애들이거든. 일본군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쳐들어오면서 이미 기병을 어떻게 격파할지 준비가 돼 있었고, 신립장군이 여기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한다. 매복을 시켜서 길을 막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신립장군이 아니다. 기병을 통해서 어차피 보병들이니까 조총이란 게 뭐 무섭겠냐. 가서 싸우면 우리가 말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기병들이 훨씬 세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하고 맞붙어 싸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 졌어요. 맞아. 졌어. 탄금대에서 배수해진이라는 말 뜻은 뒤에다가 강을 둔다. 물을 두고 뒤에 물이 있으면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딱 배수해진을 치고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를 해버렸다라는 거지. 탄금대에서 패배. 자, 이곳에서 패배를 하니까 일본군이 더 이상 막을 중앙군이 없지 치고 올라온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선조,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패배하고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평양에서 계속 쫓아오는 일본군 때문에 의주라는 곳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게 돼. 그래서 일본군은 평양까지 계속 쫓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자, 여기 넘어가면 어느 나라지? 명나라 맞아. 이쪽을 넘어가면 명나라란 얘기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선조는 의주까지 갔다는 얘기는 정 안 되면 중국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명나라로 도망가겠다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선조가 두 번째 평양으로 갔다가 펜을 바꿔볼게 아빠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된다. 피신을 한 거지. 선조가 도망간다. 자, 이렇게 선조는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조선이 반격을 시작하는데 반격은 여기 아빠가 지우고 다시 얘기해 줄게. 반격을 시작하는데 반격에 가장 먼저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야. 아. 자, 일본의 목표는 뭐냐면 육군은 일로 빨리 치고 올라가서 선조를 잡고 혹시 이 육군이 선조를 못 잡는 경우 안에서 조선 안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수군은 식량을 보급하자라는 게 작전이었어. 그런데 일로 이렇게 넘어가려는 일본군 수군 앞에 나타난 게 누구야?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서 승리를 하게 되느냐? 바로 옥포라는 곳에서 승리를 하게 돼. 옥포해전이 임진왜란 일어나고 조선군이 승리한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옥포해전. 수군이 승리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아,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일본군한테 계속 지고 있는데 육지로는 계속 밀리고 있지만 이길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수군이 또 어디서 이겼냐? 사천포라는 곳, 뭐 그 외에도 합천이라는 곳 등등에서 승리를 하다가 일본군이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야. 이순신 장군은 한 번에 공격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수군을 이끌고 와서 이겨내야겠다. 이순신 장군은 약간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한산도라는 곳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이라는 말이 불려. 이 한산도 대첩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학익진이라는 게 있어. 학익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학익진, 학의 익, 날개처럼 진영을 편다라는 뜻인데 여기 요 정도가 이제 한산도라는 곳이거든. 일본군이 여기다가 그려볼게 아빠가. 일본군이 조선 이순신 장군을 쫓아서 많은 수군들이 일본군은 빨간색으로 해볼까? 많은 수군이 조선 수군을 따라 공격해서 들어온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상황이 불리한 척하면서 도망을 가. 이쪽으로 쭉 빠져. 쭉 빠져. 양쪽에는 섬이 있어. 이렇게 양쪽에는 섬. 자, 빠져나가지. 일본군이 쫓아온다. 왜냐면 자기는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쫓아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어떻게 학의 날개처럼 쭉 진영을 피는 거야. 일본군이 쫓아와. 자기네들 속도도 빠르고 어차피 얘네들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배하고 배끼리를 부딪혀. 그리고 일본군이 넘어가서 그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배를 넘어가서 거기에서 칼싸움을 하면 자기들이 훨씬 잘 싸우거든. 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시대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해진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막 쫓아가는데 여기서 쭉 날개를 피고 있는 거야. 조선군이 가장 강력한 건 대포야, 대포. 대포가 왜 그러냐면 조선 배는 이렇게 속도보다도 튼튼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배가 바닥이 U자형으로 생겼어요. U자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일본 배는 뾰족하게 생겨서 이건 속도가 다르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네. 그런데 이 배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조선 배를 우리가 판옥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판옥선에는 양쪽에 포가 실려 있어요. 대포가. 근데 일본 배는 속도가 빠르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아주 튼튼하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앞에만 대포가 2개가 있어. 그러니까 정면에선 쏠 수 있지만 즉 일본 배는 이렇게 배가 있다고 치면 요 앞에서는 쏠 수 있지만 옆에서는 대포를 못 쏴. 옆으로 오면 다른 배하고 부딪혀서 무조건 그 배를 넘어가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시 우리나라 배라고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배는 튼튼해서 양쪽에 대포가 있어. 즉 배를 이렇게 놓고 대포를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배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펴서 당시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도를 지키는 장군이었고 전라 우도와 경상도 쪽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양쪽에서 이렇게 포위해버려. 그리고 대포를 쏜다.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학이 날개를 쫙 폈다 그래서 학익진이고 일본군이 일로 들어와서 대패를 하게 되지. 어마어마하게 일본군이 패배를 하고 이때부터는 이 한산도 대첩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수군이 이순신 장군하고 싸우려고 마음을 못 먹어.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이 반격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육군 쪽에서도 반격을 해. 육군 쪽에서. 그러니까 육군 쪽에서도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단 말이야. 육지에서도. 그래서 육지에서는 누가 맨 처음에 반격을 하냐? 신립장군이 패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이 충주라는 곳에서 이미 중앙군, 즉 정식 군대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잘 아는 의병들이 의로운 병사들 스스로 우리 지역을 일본 왜군에게서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대표적으로 곽재우라는 장군이 있고 조헌이라는 장군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곽재우 장군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 붉은색 갑옷을 항상 입고 다녔다 해서 홍희 장군이라고도 부르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조헌 이 장군은 청주성을 되찾아. 성을 찾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지역에서 군대가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곳이거든. 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그러니까 그곳을 되찾을 정도로 엄청나게 의병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일본군이 전라도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가 제일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육군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 여기에 이제 산맥이 있고 성 하나가 있는데 이 성만 넘어가면 전라도로 바로 공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이 성이 어디냐? 바로 진주성이야. 진주성. 들어봤어요? 네. 이 진주성에서 또 일본 왜군들을 열흘 동안 막아냈었던 장군이 있지. 이거는 이제 진주성 전투. 바로 김시민 장군이야. 진주 목사님. 맞아. 진주 목사 김시민. 그래서 이 김시민 목사가 열흘이나 싸워가면서 겨우 막아냈는데 김시민 장군은 안타깝게도 이 열흘 동안의 전투가 끝나기 전에 일본 왜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셔. 그래서 지키긴 하지만 사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가다 보면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스님이라고 부르지. 네. 이 스님들이 자기들만의 군대를 자기들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군대를 모아 이걸 승병이라고 하는데 이 승병들이 나서게 된다라는 거야. 승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명대사라고 부르는 유정 스님과 사명대사 유정 그리고 서산대사 휴정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승병이 들고 일어나게 돼.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각 지역에서도 전투가 막 벌어진다라는 거. 또한 선조가 이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인 광해군을 통해서 이쪽에서 일본군과 또 조정을 나누어 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한다. 선조는 여기 있고. 자, 이렇게 조선이 반격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군이 평양까지 왔잖아. 밀고 올라오면 조선이 금방 어디까지? 다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의주까지 해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즉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전쟁터로 바뀔 수가 있겠는데 라는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명나라가 선조의 도움을 들어주는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고 군대를 파견해. 그래서 조선에서도 군대를 각 지역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명나라도 도와주게 된다. 자, 명나라에서는 명나라의 장군 이여송이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원군이 들어와. 명나라에 중국 원군이 들어오게 되고
치고 들어와서 다시 어디를 뺐냐? 평양을 되찾게 돼. 그래서 명나라에서 평양을 되찾는다. 명나라 군대가 조선군과 힘을 합쳐서 평양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밀고 쭉 내려오다가 한양 근처에 가서 일본군이 다시 반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행주라는 곳을 지켜낸 장군이 나와. 그 장군이 누구냐? 권율이라는 장군이야. 권율 장군. 이 권율 장군이 행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고양시라는 곳이 있거든. 이 행주라는 곳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본군에 대한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육군도 반격, 명나라가 들어와서 같이 명군과 조선군이 반격, 여기 전라도 지역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고, 이순신의 수군, 그리고 진주성에서 승리까지 해서 이렇게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당하다가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진왜란의 후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반격을 한 이후에 진주성도 뺏기기도 하거든 다시. 그리고 전라도도 일본이 침략을 하고 이순신 장군이 잠깐 자리에서 쫓겨나.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임진왜란이 총 7년 동안 전쟁이 있어서 7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7년 전쟁의 뒷부분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할게.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네.